했는데 이 유가족분들은 2차 가해라고 굉장히 강하게 좀 분노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이죠. 가천대 길병원에서 어린이 환자 입원 진료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의료계에선 이대로 가다간 아픈 아이를 진료해 줄 의사를 찾아 헤매는 진료 대란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소아청소년과 인력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대책은 또 없는 건지 오늘 인터뷰 시간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장으로 계시는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이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천대 길병원 하면은 인천 지역에서 굉장히 큰 병원이지 않습니까? 상급 종합병원이기도 하고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서 입원 진료 중단을 선언했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 더군다나 가천대 의대라고 하는 지금 그러니까 의사를 배출하는 대학을 또 갖고 있는 재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러시죠. 예. 네. 이게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예. 단순히 인력 수급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 입원 환자를 받은다는 거는 단직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입원하고 있는데 그 환자가 급변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의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단직 의사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한 명의 의사가 매일 단직할 수는 없으니까 예.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으로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이가 입원하는 것을 소아병동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병동 하나에 대강 단직을 유지하려면 5명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은 소아병동뿐이 아니라 신생아지원자실 예. 그리고 소아응급실을 운영하죠. 그러면 그게 각각의 병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3개 병동을 운영하려면 예. 적어도 15명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필요한 거죠. 예. 물론 전공의도 포함인데. 예. 그런데 길병원 같은 경우는 전문의 그러니까 교수가 10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8명 정도. 예. 그러면 나머지 인원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전공의가 그거를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동안에도 전공의가 잘 안 들어오니까 예. 예를 들면 15명 필요했는데 한 12명 정도 그러니까 교수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4년자가 이제 전문의 시험을 이제 보게 되면 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단직을 못 시키거든요. 예. 그러면 15명이 필요한 거를 12명 정도로 무리하게 해왔는데 거기서 한 2-3명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소아과 의사가 힘드는 게 아니라 예. 이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유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다음에 좀 수급이 될 때까지 일시 중단하겠다.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계시는 서울대병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조금 중증 희귀 난치병을 보는 약간 특수 기능을 갖고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예. 조금 다른 치료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당장 내일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닌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자체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길병원 말고도 다른 병원도 이렇습니까? 대부분의 병원이 그렇죠. 65개 수련병원이 있는데 예. 올해 보면 11개만 일단 지원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데가 11개뿐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 몇 개는 한 명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길병원이 차라리 인원 수급이 그래도 조금 유리한 면이 있지 다른 병원이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때도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수도권하고 지역의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주로 이제 의사들이 네.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네네. 지역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방은 뭐 사실은 뭐 국립대 어린이병원 같은 큰 병원도 참 운영이 좀 힘든 상황이라서요. 제가 사실 국립대 어린이병원 그 협회에서 좀 활동했는데 좀 심각합니다. 사실 지방은. 그러면 이게요? 이번에 뭐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다. 그걸 뒤늦게 우리가 알았다.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우리는 계속해서 경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관련 학교에서는 그게 좀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지방 상황은 전공인 문제가 아니고요. 예. 아까 얘기했던 그 교수들 이탈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교수들이 그렇게 힘들게는 이제 못하겠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교수 자체가 이탈이 시작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200명 가까이 그 TO가 있는데 33명. 그러니까 16%, 17%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보통 이제 그동안에 기피과로 알려졌던 것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과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그 흉부외과나 산부인과는 약간의 그 정부가 그래도 수가를 올리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해가지고요. 올해는 흉부외과가 50% 넘었고요. 55% 가까이 되고 산부인과는 70%가 넘어서 76%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소아청소년과가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뭐 초유의 사태죠. 이런 기피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 뭐 출산율이 낮기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뭐 소아과란 과가 수익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수입이 뭐 여러 과에서 제 하위권이 있고요. 일단은. 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노동 강도가 되게 뭐라 그럴까 높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조금 뭐라 그럴까 젊은 그 부모님도 좀 많이 그 예민하신 분도 있어서 그 감정 노동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아 의료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이 조금 많아가지고요. 예. 약간의 그런 응급 사고나 의료 사고에 좀 연결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아무래도 좀 피하는 그 경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소아과를 하고 싶은 젊은 의사들은 많은데 오히려 가족들이 좀 말리는 약간 그런 상황이 벌였습니다. 네. 근데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소아병동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소아를 치료하는 곳이니까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일반 성인보다 좀 높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물론 그 외국에도 뭐 비슷한 현상이 많고요. 그래도 이게 소아과가 뭐 필수 의료 난 그 영역에 들어가니까 나라나 그런 데서 좀 많이 좀 지원을 하는 편이죠. 지금 이제 아까 수입도 말씀하셨지만 의료 수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타과하고 비교했을 때? 뭐 일단은 그 소아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우리의 그 습관은 이제 행위별 수가라고 그래서 뭔가 검사를 하거나 뭔가 채취를 하거나 그래야지 이제 수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소아과는 검사도 많이 못하고 처치도 뭐 가능하면 최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입이 좀 낮고 일단은 그 원가라고 하잖아요. 원가율이 한 70에서 80%가 됩니다. 그거 무슨 얘기냐면 1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받는 거는 7, 8만 원뿐이 못 받는 거죠. 그럼 환자를 볼수록 적자가 되는 특히 이제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요.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폐업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많다. 이것도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외래는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한 사람 볼 때 그 많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영향이나 그런 것 때문에 환자 수가 줄으니까 단장 그런 거가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의료사고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원이 감소했다는 얘기.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는데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의 그 부분을 이제 책임을 지게 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지만 약간 그런 비춰지는 모습이 아무래도 조금 경각심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좀 기피 형상을 좀 유발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의사들한테 과도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의사들한테 책임 묻느니 그런 책임을 지느니 차라리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뜻보다도 이제 사명감을 갖고 이제 소아가 좋아해서 어린이가 좋아해서 이제 소아과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약간의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특히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은 되게 그 노동 환경도 열악하고 단직도 많고 힘드는 상황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일어난 그 사명감을 일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책임은 지게 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겠죠. 이것도 사실은 근데 소아청소년과를 위해서만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절출산으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산부인과도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지만 소아청소년과가 줄어드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느껴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데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달리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미숙아나 조산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소아청소년과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미숙아 비율은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 이제 출산수의 10% 가까이가 이제 미숙아가 요새 태어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희귀난치 질환의 비율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아과 그리고 소아 환자가 줄이긴 하지만 이거를 소아의료 같은 거는 약간 시장 원리로 좀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필수 의료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예를 얘기하는데 소방서나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파출소가 번제율이 떨어지면 파출소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소방서도 화재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거랑 비슷하게 소아과도 거기에 국민의 옆에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응급 상황이 생길 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조산돼서 이제 미숙아가 태어날 때 바로 이제 치료를 받으면 거기에 그 합병증도 줄어들어서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리인 것 같아요. 이게 그 필수 의료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갖고 있는 이제 제도 그런 나라. 그러니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야 몇 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부서하고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들 하고 왔는데, 예. 근데 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좀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정부 노력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 네. 어떻게 지금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나름대로 의료 전달 체계를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의 기관 병원들을 좀 육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왔는데, 지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격한 이런 변화에 좀 실효성이나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속도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 이런 현상을 아마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조만간에 또 획기적이고 좀 효율성이 있고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의료 수가에 관한 문제, 또 의료 사고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이사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